자, 269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 행복해야 될 그 신혼의 밤이 피로 얼룩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꿈에 부푼 신부가 하얀 드레스에 이렇게 피를 묻히고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이런 오페라를 오늘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오페라가 바로 벨칸토 최고의 작품성을 인정하는 도니체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입니다.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2009년도 작품이고요. 안나 네트레코가 타이틀로를 맡은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도니체티 오페라. 최근에 제가 이 도니체티 오페라를 여러 편 소개를 시켜드려서 진부할 수가 있는데 연대의 딸이나 돈 파스칼레 이런 작품하고 또 다른 그런 장르의 작품입니다. 자, 이 도니체티 오페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작곡한 전체 작품은 70여 편이 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작품들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또 실제 빈번히 공연되는 작품은 지금 노란색으로 치는 한 10작품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걸 다시 분류를 하면은 이제 이 영국 튜터 왕조 이야기,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그 오페라 튜터 왕조의 3명의 퀸에 대한 이야기,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다, 로베르토 데브레 굉장한 작품으로 이미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르가 이제 오페라 부파나 이제 이 프랑스식의 오페라 코미크 장르인 굉장히 밝고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학과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연대의 딸 돈 파스칼레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이런 장르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오페라의 정통 장르, 오페라 세리아, 특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 끝이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는 전통적인 오페라의 세리아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작품이 4작품이 있습니다. 그 4작품이 이제 람메르모의 루치아, 루크레치아 보르지오, 이 빅토르 위고 원작입니다. 이 폴리우트, 저번에 이제 그 순교 장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상영이 금지됐다는 그 작품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었고, 그다음 라파보리타 이런 4작품이 있는데 이 4작품 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남녀의 애정극을 다룬 멜로이면서 또 끝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남녀 주인공이 하나가 죽거나 혹은 둘이 죽거나 그런 형태의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이제 오페라 세리아 중에서는 제가 도니체티 작품 중에서 이미 소개를 시켜드린 람메르미오 루치아, 오늘 또 이제 새로 소개를 시켜드린 이 작품 외에 이 밑에 3작품은 제가 아주 자세히 소개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충 이 람메르미오 루치아는 오늘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내용을 뒤로 하고, 이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라는 빅토르 유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악녀입니다. 이 루크레치아라는 여자는 자신이 사랑한 혹은 같이 결혼해서 살던 남편을 이렇게 독살하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정부 하나를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젊은 아들과의 어떤 사랑과 이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남편의 공작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처지가 되고, 또 그게 결국 죽음 직전에 또 그게 자기 아들인 걸 알게 되고 같이 함께 자기 아들과 이제 독약을 먹고 죽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트도 이제 순교 장면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종교 오페라는 아니고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맞게 되었는데 주인공이 함께 죽음을 맞는 적인 멜로물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라파보리타는 왕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사고로 따지면 왕이 얼마든지 많은 이제 그 후궁들을 거느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서양에서는 이 가톨릭 국가에서는 왕이 그 왕비 이외에 다른 여성과 왕비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그 혼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철저하게 금기시돼 있고, 또 그게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왕비 이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숨겨야 되는 왕의 철저한 정부가 되는데, 이 라파보리타는 왕의 정부입니다. 그 왕의 정부인 상태에서 또 새로운 남자 하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이제
주인공이 죽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세 개의 이렇게 큰 장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니체티의 작품은. 남메르무의 루치아는 이 작품 중에서도 단연 이제 돋보이는 그 전문가에 의해서 최고의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그 작품을 좀 더 이제 상세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페라 람메르무의 루치아는 이 원작은 이제 월트 스콧의 이 람메르무의 신부, 그러니까 뭐 이게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레미무어입니다. 이탈리아식으로 이제 람메르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레미무의 신부라는 원작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스코틀랜드 그 당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문과 사랑이 아닌 가문과 권력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정략적인 그 결혼에 의해 갖고 희생되는 어떤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 실제로 그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월트 스콧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원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페라한 건데, 이 스코틀랜드가 이제 이 윗부분이고 에든버러가 이제 그 주도 정도 되는데, 에든버러 남쪽에서 얼마 안 떨어진 부분에 레미무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실화니까 레미무어라는, 그러니까 람메르무어라는 이제 그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중심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본은 그 살바토레 칸마리노인데, 이분이 또 대단하신 게 이제 베르디 작품,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도 이분이 대본을 쓰셨죠. 대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3막의 작품인데, 이 대본에 보면은 이제 1부, 2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부는 이별을 다룬 거고, 2부는 그 혼례 이후에 이제 얘긴데, 그게 이제 2부에 2막과 3막이 이렇게 된, 뭐 결국은 3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초연은 이제 1835년에 라폴레 산칼로 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이 작품의 이제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핵심적인 스토리의 구성은 이제 그 광란의 장면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에 희생이 된 그 루치아가 첫날 밤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당하고 나서 그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칼로 죽이고 피로 범벅이 된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10여 분의 이제 이 아리아가 있는데, 이 광란의 장면이 뭐 아주 특히 뭐 예술성도 뛰어나고, 또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 소프라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리아를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벨칸토 시대에서는 이 광란의 장면을 아주 심심찮게 이제 오페라에 삽입을 했었고, 그런 작품들이 그 뒤에도 쭉 이어져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1830년 도니체티의 안나 볼레나에서, 그 안나 볼레나가 이제 그 헨리 8세에 의해 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태에서 제인 시모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헨리 8세가 이제 세 번째 부인이 이제 제인 시모어인데, 안나 볼레나의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볼레나의 시종인 제인 시모어를 사랑하게 되면서 안나 볼레나를 결국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왕비를 하고 이혼을 하든지 왕비를 없애버려야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다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안나 볼레나가 이제 그 제물이 되죠.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제인 시모, 자신의 여종이 자신의 연적임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나 볼레나가 이제 미치죠. 벨리니의 목류병의 여인도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이 메드신은 아니고 목류 상태에서 사랑을 잃고 파혼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목류병 상태에서 광란의 장면 비슷한 걸 연출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고, 벨리니의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여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왕당파의 여왕을 구하고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메드신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람메르무의 루치아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고, 베르디의 맥베스는 이제 맥베스 부부가 이제 자신의 성에서 하룻밤을 먹는 왕을 처절하게 이제 죽이고 나서 환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메드신이 몇 번 등장을 하죠. 그 햄릿에서는 뭐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니까, 햄릿에서는 그 오림피아가 햄릿에게도 이제 버림을 당하고 결국 햄릿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또 죽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광란의 장면, 그 다음에 햄릿 스스로가 또 돌아가신 부왕의 환영을 보면서 이 메드신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페라에서 굉장히 심심찮게 나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오페라의 핵심적인 이제 테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이 오페라 람메르무의 루치아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 벨칸토 최고의 작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벨칸토
그 어려운 소프라노, 특히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이 역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 칼라스가 결국 그 공을 세운 거고, 그 뒤에 현대에서 이제 현역 작품들 중에서는 뭐 이 작품을 굉장히 잘한,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올가 페르티아트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이제 프로덕션 2007년에 뉴욕 매트에서 등장했던 이제 나탈리 드세이가 있습니다. 연대에 따라서 이제 타이틀로를 맡았던 소프라노죠. 자,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작품은 마리아 칼라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작품성을 완성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 벨칸토 오페라를 이렇게 낮게 폄하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게 오페라라는 극의 요소에서 너무 이제 이 성악가들의 개인적인 기량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뭐 극적인 효소라든가 연기력이 뒤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오페라라는 종합 극이 아니고 뭐 성악가의 솔로 경연장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결국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마리아 칼라스가 이 람메르모 루치아라는 작품을 하면서 그 엄청난 그 이제 연기력과 또 그 감정 연기, 또 노래를 부르는 기교들, 이런 것들이 람메르모 루치아의 이런 이제 비난하던 모든 비평가들을 한 방에 그렇게 잠재워 버린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 칼라스가 결국 이 벨칸토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들이 지금 결국 벨칸토 작품들이 현대에 와서 더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전드 마리아 칼라스는 특히 벨칸토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리아 칼라스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 그 훌륭한 벨칸토 작품들을 제가 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의 그 1800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유행하던 그 벨칸토가 거의 100년 동안 홀대를 당했거든요. 뭐 능력 있는 성악가도 물론 없었지만 비평가들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베리즈모가 나오고 이 바그너의 작품들, 악극들이 소개되면서 벨칸토가 이제 좀 소외당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악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뭐 공연도 안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20세기 중반 마리아 칼라스의 등장, 거의 100년 만에 이 벨칸토들이 그 유명한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다시 재활하는, 뭐 그런, 제가 이제 그 각각의 그 오페라를 설명하면서 마리아 칼라스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동안 그런 엄청난 공헌을 세운 여자입니다. 이 마리아 칼라스가 그냥 단순하게 노래 잘하는 성악가로 그렇게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벨칸토를 부활시킨 성악가다.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1923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뭐 아주 불우한 이제 말년을 보냈죠. 성악은 엄청났지만 이 개인적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선방왕 오나시스하고 또 사랑에 빠져서 동거해서 뭐 애도 갖고 뭐 이랬었는데, 결국 이 오나시스는 마리아 칼라스를 선택하지 않고 이 제클린 케네디를 선택을 하죠. 뭐 우리한테는 아주 잘 알려진 얘기고, 그 뒤에 뭐 이거 약물 중독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 생을 마감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불우한 생을 보낸 사람이지만 이 벨칸토의 성공적인 부활에 뭐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아마 이 마리아 칼라스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벨칸토 작품을 이렇게 감명 깊게 감상할 수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벨칸토 오페라에는 이 마리아 칼라스를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려운 성악을 소화를 하면서 이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게 된 이유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역을 단순하게 그 성악의 기교뿐만이 아니고 연기자로서, 오페라 연기자로서 완벽한 이제 연기를 함께 수반하면서 벨칸토 오페라 전체를 재해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정도의 업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청교도의 엘비라 역이라든가, 안나 볼레나의 그 안나 역이라든가, 노르마 역, 또 이 오늘 이제 그 람메르모의 루치아의 루치아 역이라든가, 목련병의 여인 같은 이런 수많은 이제 그 벨칸토 작품들의 그 어려운 소프라노 역을 굉장히 철저하게 훌륭하게 이제 소화를 하면서 이 작품들을 탑의 반열에 올리는 뭐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오페라를 이렇게 접해 보면은 이 100% 이렇게 이제 그 리브레토를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악가의 어떤 능력에 맞춰 가지고 음악 감독들이
사실 이제 그 스토리하고 결정적으로 영향이 뭐 설사 있더라도 곡이 이제 소화가 어려운 그런 곡들은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느 공연에서는 이 소프라노가 이 대목을 아리아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생략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마리아 칼라스는 원 리브레토의 모든 그 아리아를 다 소화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일반 그 소프라노가 소화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제대로 이제 그 이 벨칸토 오페라의 맛을 이렇게 우리에게 느끼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리아 칼라스, 레전드 마리아 칼라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라노를 사실 우리가 우리 현세에 지금 사실 경험을 하고 있죠. 저는 뭐 감히 그 역할을 지금 안나 네트레코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나 네트레코의 행보를 그 초기 2007년, 2008년 이후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그 행보들이 사실 벨칸토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굉장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곡들을 해석하는 것들도 뭐 이 안나 네트레코의 연기력도 뭐 거의 한 연기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 칼라스가 이렇게 소화했던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전혀 빠트림 없이 이렇게 지금 현재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 네트레코가 지금 출연하는 작품들은 리브레토가 거의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지금 아리아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수들이 빠뜨리는 그런 대목도 안나 네트레코는 마리아 칼라스와 같이 그렇게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의 진정한 프리마돈나라고 제가 지금 이 안나 네트레코를 마리아 칼라스의 반열에 지금 놓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라스의 족적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벨칸토 오페라를 자기 나름대로 마리아 칼라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실력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기력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브레토에서 빠짐없이 이제 모든 걸 연주하도록 또 실제 아리아로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람메르모의 루치아에서도 그 안나 네트레코의 그런 도전을 충분히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오페라의 매드신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실 미친 연기라는 이 특히 여자가 미친 여자 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뭐 한국 영화에서는 머리에 꽃만 꽂으면 미친 역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오페라에서는 뭐 꽃만 꽂아서는 안 되죠. 미친 상황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미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악에서 이제 이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기하고 같이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성악도 손상 없이 이 연기를 전달하기 위해 갖고 이 오페라 성악가들이 이 매드신을 하기 위해 갖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실제 오페라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뭐 바로크 시대에 시작했었습니다. 핸델 올란도에서도 이제 이 매드신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벨칸토 오페라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죠. 이 당시 18세기 중반 이후에서는 이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벨칸토 작곡가인 도니체티나 벨리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썼죠. 특히 도니체티 오페라에서 즐겨 사용했는데 이 도니체티 오페라 이 70몇 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드신이 포함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나 볼레나가 사형 장면에서 제인 시모어가 자신의 연적임을 알게 되면서 이제 미치게 되죠. 매드신이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1830년 작품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1833년에 토르투아코 타소라는 작품, 뭐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너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람메르무의 루치아에서도 이제 매드신이 등장하고 그 뒤에 이제 마리아 파디아 1841년 그 다음에 1842년에 샤모니에 린다라는 그 작품에서도 이 매드신이 등장합니다. 도니체티는 매드신을 아주 정말 즐겼던 것 같아요. 매드신을. 그러고 이제 벨리니나 또 토마 베르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바로크 시대에 이제 핸델 올란도라는 거는 올란도는 이제 장군입니다. 샤를 대제 그 아주 용명한 장군이었었는데 이 올란도가 중국의 공주를 사랑을 하게 되죠. 이교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그 중국 공주는 뭐 올란도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아프리카 왕자를 사랑하면서 이 올란도가 이제 미쳐버리는 그런 장면이 오페라에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매드신이라기보다는 뭐 극중의 필요로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뭐 본격적인 거는 이제 벨칸토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니체티 안나벨레나가 있었고, 벨리니의 목류병에는 이제 그 목류병에 걸린 여자가 그 외지인이 온 그 방에서 발견이 되죠. 목류병 상태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이 약혼자가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 파혼을 선언하니까 목류병의 여인이 그 파혼당한 슬픔 때문에 밤에 다시 목류 상태로 매드신을 이렇게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벨리니의 청교도, 뭐 이것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식을 앞두고 왕당파와 공화파가 이제 한창 싸움을 벌이던 영국의 상황이었으니까 자기 애인은 왕당파의 기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왕이 이제 지금 볼모로 와 있었는데 여왕을 구출해 갖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제 그 애인이 결혼식 날 도망을 가게 되죠. 사랑을 버린 건 아닌데 이제 그 여왕을 구출할 수밖에 없는 기사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건 뭐 나중에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이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다음에 루치아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베르디의 맥베스는 뭐 셰익스피어 작품이니까 너무 잘 아시죠. 우유부단한 맥베스 말고 야망에 찬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 부인이 남편을 이제 꺼득여 가지고 이제 왕을 죽이게 되고 결국 그 왕의 환영회 때문에 이제 매드신이 그게 벌어집니다. 토마의 햄릿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 벤자민 브리튼의 피터 그라임스라는 이제 현대 오페라에서도 이제 이 매드신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터 그라임스가 이제 이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이 소년, 그러니까 자신의 조수로 있는 그 어린 애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비난을 받다가 결국 어린 애를 고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어린 애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애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기 해안에서 죽어버리죠. 뭐 이렇게 돼서 뭐 아무튼 이제 그 매드신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소개시켜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페라에서의 매드신은 굉장히 그 중요한 포션으로 이제 항상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그치고요. 자, 오늘 캐스팅은 이제 뭐 제가 100번을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는 돈 파스칼레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던 안나 네트레코가 오늘 타이틀로를 맡았습니다. 엄청난 이제 연기를 펼치게 될 겁니다. 기다리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 역으로 이제 표트르 베찰라, 에드가르도 역인 표트르 베찰라. 그 뒤에도 이제 뭐 작품 둘이 같이 작품을 많이 했죠. 제가 소개시키는 작품도 많았었는데 요것도 이제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우치 크비치엔, 돈 파스칼레에서도 이제 두 명이 남매로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일다르 아브드라 차코프, 저번에 이제 그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거기서 이제 그 왕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나왔던, 아무튼 이 네 사람은 뭐 지금 거의 어벤져급입니다. 지금 성악계에서는 지금 현재 뭐 대단한 네 명의 주인공이 지금 공연을 펼치는 작품이니까 뭐 이 작품은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 2009년도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미 사실 안나 네트레코의 상대역은 롤란도 비아손으로 그렇게 처음에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롤란도 비아손과 안나 네트레코가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2007년, 2005년부터 이어서 뭐 거의 한 10작품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롤란도 비아손이 이제 성대결절로 성악을 못하게 되죠. 그 뒤에 2009년도부터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캐스팅된 사람이 이제 표트르 베찰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흔히 뭐 속된 말로 대타로 나온 그런 상태인데, 이 표트르 베찰라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엄청난 성악을 또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 네트레코가 그 뒤에 메트 무대에서 뭐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둘이 같이 합니다. 롤란도 비아손의 파트너가 이 작품을 기여로 해가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안나 네트레코의 파트너가 롤란도 비아손에서 표트르 베찰라로 바뀐 그런 뭐 의미가 있습니다. 뭐 바뀐다고 표현하니까 이상하지만 아무튼 롤란도 비아손이 그 뒤에 이제 국제 오페라 무대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성대 문제가 쉽게 해결이 잘 안 됐나 봐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 등장인물을 소개를 하면 이제 람메르모의 영주 엘리코한테는 이제 루치아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람메르모 영주는 뭐 비록 지금 영주지만 지금 굉장한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겹쳐갖고 어떻게든 재기를 해야 되는데 루치아한테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지금 시켜야 될 상황인데, 루치아가 들판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에드가르도라는 사람이 구해주면서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에드가르도가 이 레벤스우드 영주입니다. 근데 이게 극중의 스토리로 봐서는 람메르모하고 레벤스우드는 이 굉장한 원수 관계입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뭐 카플레카하고 몬테큐가 같은 그런 형태로 앙숙인 그 두 집안인데, 최근에 그 람메르모가 레벤스우드를 거의 멸문지화시킨, 아버지도 죽이고 에드가르도의 아버지도 죽이고 어떻게 보면 레벤스 지금 성도 지금 뺏어서 쓰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무튼 이렇게 원수 집안입니다. 람메르모에 의해서 지금 거의 멸문 상황에 놓여진 에드가르도는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상황에서 루치아를 사랑하게 된 거죠. 참 슬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아르투로라는 아주 부자면서 또 엄청난 세력을,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귀족 아르투로와 지금 루치아는 지금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게 엘리코의 이제 지상적인 과제고, 그래서 이제 자기 신복인 노르마노하고 짜고, 뭐 심지어는 에드가르도가 이제 루치아하고 사랑의 언약을 하고 나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일 때문에 그 오가는 편지를 전부 다 가로채 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뭐 하여튼 그 이 노르마노가 아주 나쁜 짓을 엘리코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루치아에게 에드가르도가 프랑스에서 다른 여자하고 그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걸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아르투로와 결혼을 하게 강제로 만들죠. 뭐 그 과정에서 루치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교사인 라이몬도도 있고, 또 루치아의 시녀, 진정으로 루치아를 잘 섬기는 시녀도 있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힘은 이제 결국 엘리코의 이런 공작을 당할 수가 없죠. 결국 이제 루치아가 이제 아르투로하고 오빠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결혼식에 에르가도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둘이서 나눴던 사랑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깨뜨린 루치아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보통 오페라의 이제 남자 주인공이 늘상 하는 식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악담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거기서 이제 루치아가 이제 결국 헷가닥했겠죠. 결혼 초에 이제 아르투르를 칼로 죽이고 미친 상태에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본인도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드가르도가 루치아의 시체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 마지막 아리아를 엄청나게 슬프게 이제 숨 넘어가면서 부르고, 이 오페라가 참 끝나는 아주 슬픈 오페라입니다. 자, 주요 아리아는 이제 루치아가 부르는, 이 뭐 모든 지금 주인공들이 이제 이중 아리아를 한 곡씩 합니다. 카바티나 카발레타. 이제 루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광란의 아리아, 거의 14분 정도 가까운 이제 이 광란의 아리아를 합니다. 자, 에드가르도 또 이제 이 카바티나 카발레타 이중 아리아를 부릅니다. 엘리코도 이중 아리아를 부릅니다. 라이몬도라는 이제 그 가정교사도 이중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칸토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이죠. 주인공들이 전부 다 이렇게 카바티나, 서정적이고 조용한 카바티나를 부르고 몇 마디의 레지타티브가 있다가 이제 격정적이고 빠른 카발레타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어떻게 보면 그 카바티나 카발레타를 하나의 아리아로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엄연하게 이제 다른 아리아죠. 곡의 형태가 완전히 틀려지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중창, 루치아와 에드가르도의 사랑이 담긴 이중창, 그 다음에 육중창, 그 모든 주인공들이 다 등장해서 하는 이제 육중창,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정도 작품을 제가 이제 권합니다. 자, 연출은 이분이 이제 메리 짐머만이라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극 연출가기도 하고 이제 오페라 연출가기도 하는데, 연극에서는 이 영화의 아카데미상이 있듯이 연극에서 최고의 상은 토니상입니다. 토니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2007년도에 그 뉴욕 매트에서 이 프로덕션을 만들었어요. 2007년 당시에는 나탈리 드세이가 루치아 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아나 담나우가 했고 2009년도에 이제 안나 네트레코가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이 소프라노는 이제 이 당대 콜로르투라 소프라노는 뭐 거의 1, 2, 3죠.
그런 정도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매년 번갈아 가면서 루치아 역을 맡고 있는데, 이제 안나 네트레코가 이제 거의 뭐 쐐기를 박는 루치아를 합니다 지금. 뭐 그 뒤에 목류병의 여인하고 이제 루살카라는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이 작품도 이분이 이제 매트에서 작품을 하죠. 그렇고요. 자,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휘는 이제 바로 이전 작품 연대 딸의 똑같은 분입니다. 바르코 아멜리아토. 뭐 이분은 사실 그 제임스 리바인의 뭐 그 다음 가는 매트에서는 그 다음 뭐 부음악 감독 정도 되는 정도의 작품을 많이 했다 그랬죠. 이탈리아 분이고요. 뉴욕 매트에서만 450회 공연을 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자, 1막 1장에 이제 레벤스우드 영지입니다. 자, 전주곡과 합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delle spiagge vicine, le spiagge vicine, della torre le vaste rovine, della torre le vaste rovine, nel sicuro e mistero, nel sicuro e mistero, noi l'onore, splenderanno il stabile vero, come lampo fa lumino d'or, splenderanno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